인천시와 군구 행정동호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뜨거운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렇게만 있으면 되거든요. 시장님, 자, 금방 빼볼게요. 또 이선업 시의 부의장님, 행정안정위원회 김재동 위원장님, 박판순 위원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노인연합회 박영렬 회장님은 특별히 우리 감사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박창규 의정회장님은 저희 나름대로 또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이 있어서 여기 참여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보기 회장님과 이표리 회장님, 전 우리 고모님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문경복 옹진군수는 오늘 힘든데도 다른 평통회의가 있는데도 여기 참석했다 바로 가신다고 참석해 주셨고, 그 밖에 서방동호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동호회가 더욱더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동호회원들이 있었기에 우리 인천시가 300만 도시로 발전을 했고, 또한 제2의 경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 세계 톱10 시티를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밑거름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재직 시절 인천시를 이끌던 선배들이 이룬 성과물이며 자부심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행정동호회 회원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펼쳐왔습니다. 오늘 기록을 영상을 아까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기록, 그 시장님 못 보셨지만 기록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기록 영상들을 틀었습니다만은 후배 공무원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현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가을 영흥도에서 3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해양정화 활동에서 보여주듯이 뜨거운 그 열정을 봤습니다. 이런 작년에 사업들도 있었지만 제가 작년 추진만 한 것 중에 두 가지 사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한 의료 강사 서비스 제공입니다. 4대 의무 교육은 물론이고 사업장별 특정 교육에 대해서 우리 동호회원 30여 명이 각기 분야별로 강사로 등록하고 참여를 해서 작년에 기관단체 협회나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 350여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박영렬 회장님께서 우리 인천 동호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에서 분부 경로시설까지 무료 강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크게 도와주셔서 우리 활성화가 더욱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지상 교육지원센터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영렬 회장님께 이 강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행정일이라는 책자를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시민 불편사항을 수집하고 개선 내용을 우리 회원들이 작업을 해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사항을 개선했으면 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와 군구 각 부서에는 3월 중에 다 배포할 예정이고, 이 자료를 활용하신다면 또 시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을 기획하고 자료를 모으고 편집하느라 수고하신 우리 직접 기획한 김명구 우리 회원하고 또 실행을 한 기권일 회원 등 편집위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우리는 재직 시절 받은 혜택을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재능 봉사 차원의 사회환원 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시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시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예 회장이신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 그동안 너무나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함께 또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호회는 또한 이제 필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건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는 인천시하고 10개 군구 동호회가 참여하고 있고 또 박창규 의정회 회장님도 계십니다. 소방동호회 김기창 회장님이 계신데 이런 3개 그 동호회가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행정회관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하고 하면 또 시민들이나 모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합행정회관은 사실 그 우리가 그동안의 행정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수집한 것도 있는데 행정 자료관을 포함해서 통합행정회관을 만들면 의정회 또 소방동호회, 행정동호회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행정회관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거의 이렇게 좀 투박한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행정동호회는 지방행정동호회법이 지난 2020년 3월에 제정되어서 어엿한 법정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개 기관의 통합행정회관 관리면은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만 가진다면 가능하시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는 여러분들의 단합과 결속을 한 걸음 발전하는 동호회 저력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동호회 활동에 지금껏 보여주셨듯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도 지난해에 이어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환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내빈 속에 한 분 빠지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호회 회원이시면서 남동구의 노인 회장님을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먼저 유정복 시장님을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과 민선6기 시장에 이어 제8기 시장을 재임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행정동호회 여러 선배 목자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에 오신 시민들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공시 선배님이 오실 때 그 느낌은 다른 시민들하고는 당연히 다를 겁니다. 내가 일했던 곳, 내 역사와 추억이 서려있던 곳, 그것이 바로 시청일 때에 여러분들이 느낌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시정 설명회 관련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관이 설명을 잘 해주실 거고 조금 우리 선배 공직자님들이 인천시가 이렇게 바뀌었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 인천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환 우리 회장님께서 정말 많이 애를 쓰시는데 감사드리고, 여기 오늘 내빈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함께 격려의 자리를 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동호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청사가 1985년에 일로 들어왔습니다. 40년 전 일입니다. 인천시가 경기도로부터 분리된 직할시가 된 게 1981년입니다. 44년 전에 인천 직할시가 되고 바로 청사를 마련하기 시작해서 1985년도에 이 청사를 입주했을 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야, 대한민국에 이런 시청사를 갖게 됐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은 인천시 공무원이 대략적으로 시청 공무원이 8,000명이 넘고 군구 공무원이 11,000명, 그래갖고 인천시 공무원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 공직자에서 소방이 한 3,300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청사 본청에 들어와 있는 직원 1,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건물 15층짜리 하나 매입도 하고 밖에 나가 있고 저 별관을 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사를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쉽게도 제가 민선 6기 때 신청사 계획에서 했는데 민선 7기 이것이 이제 건립을 취소해갖고 다시 이제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지금 불편하셨을 거예요. 주차장도 없고. 근데 주차장을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건물로 해서 지상 한 15층에 아래 1, 3층은 넓은 데였고 신청사가 건립이 되고 이 청사는 그대로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동환 회장님이 말씀하신 통합행정회관은 두 가지 방안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회관을 짓는 거 하나하고 여기 이제 지금 본청사 추억이 어린 이곳에 행정동호회를 두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선옥 부의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행정동호회법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뒷받침하자. 그러니까 이선옥 부의장님 동의하시죠? 예. 우선은 그래서 우리 동호회 가족들이 정말 한 번 더 행정인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행정인이고 우리는 영원한 인천시를 사랑하는 공직자로서의 마음이 사실상 퇴직해도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인천시가 1968년도에 50만 인구가 넘으면서 구제가 실시됩니다. 그 당시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여기 이제 그 당시 구청장을 하신 김웅진 구청장님부터 해서 유필 구청장님 조건호수는 이제 쪽에서 하고 다 이렇게 계신데 지금 현재는 892군 체제입니다. 892군 체제. 그 당시 4개구 체제에서 지금은 10개 군구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는지를 인구 하나만 놓고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1968년도에 중구와 동구 인구가 인천시 인구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50만 중에서 26만이었습니다. 지금은 동구 인구가 5만 8천 명입니다. 중구가 영종을 빼놓은 내륙 중구는 4만 3천 명입니다. 이거 합해야 10만 명입니다. 그 당시 50%가 넘었던 중동구가 지금 10만 명입니다. 300만 인구의 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천이
변화되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이걸 합리적으로 행정 체제 개편을 한 겁니다. 중구 동구가 통합돼서 내년 7월 2일부터, 왜냐하면 내년 7월에 민선 9대 선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물포구로 이제 출범이 되고 다 법적 조치도 다 끝나고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구가 분구가 되고 또 서구 인구가 지금 64만입니다. 검단구를 분구시킵니다. 검단에 있는 아라동, 동한계동 인구가 7만이 넘습니다. 동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과거에 인천시가 구제를 실시할 때 또 직할시가 됐을 때 1995년도 광역시가 될 때 우리가 했습니까? 다 정부 주도로 했죠.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행정체제 개편이 바로 우리 인천시가 한 겁니다. 인천시에서 구의 동의 없고 시의회 동의 없고 정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고 국회에서 통과돼서 이제 지방정부 주도형 최초의 행정체제 개편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남길 그리고 여기서 남는 게 이제 서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중구, 동구, 남구, 북구는 지역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구, 동구, 서구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중구가 인천만 있습니까?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남구가 인천만 있습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거는 지방 정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 중구, 동구, 남구고 그걸 제가 깨버리는 겁니다. 이걸 깨버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또 지방 정부로서의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선 6대 이미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남구를 미추홀구로 바꿨던 겁니다. 근데 다른 구도 하는데 이게 의견이 안 맞아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구를 하려니까 이거 화도진구로 해야 된다, 송림구로 해야 된다, 뭐 이게 안 맞아요. 서구도 이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못했는데 이번에 자연스럽게 재물포구가 되니까 이의 없이 다 통과가 되고 영종구가 생기고 이제 서구는 명칭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주민 설문조사에서 명칭 변경이 되면 대한민국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방위 명칭 구가 없는 유일한 시가 바로 인천시가 되는 겁니다. 약간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동구가 있지 않습니까? 남동구는 방위 명칭이 아닙니다. 동자는 동력동자가 아닙니다. 마을 고을동자입니다. 남동이란 마을이지 동력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구가 바뀌면 유일하게 방위 명칭이 없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식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 얘기, 그 다음에 행정체제 개편 얘기 이렇게 하면은 아마 와닿는 그 체감지수가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 해결해야 될 그 장기적인 과제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경인전철 지하화라고 생각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정부에서 올해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경인고속도로의 모든 그 장벽은 없어지고 동서남북으로 되고 올해 제3연익교가 올 말에 개통이 됩니다. 그럼 영종도부터 여의도까지 20분 시대를 열어가고 올해 경인전철 지하화를 반드시 관철할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도시철도 지하화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그 선도 사업을 할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 경인선은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협의를 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경인전철을 지하화하면 인천은 완전히 이제 다른 도시로 변모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외에 뭐 이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대형 사업들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따 정책기획관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분명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에서 인천이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 성장을 이룩하는 대표 도시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인구면에서 지난해 중등록 인구상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44년 만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산이 44년 전에 300만이 돌파하고 그 후에 300만이 돌파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대도시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도시는 인천밖에 없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두가 매년 줄고 있어요. 인천만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도시.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인천 인구는 4천여 명이 늘어나고 대한민국 16,000명이 줄었습니다. 부산은 3,000명이 줄었어요. 갭이 8,000명이 생겼어요. 이 속도라면은 지금 신도시 안 들어와도 1년에 약 10만 명 가까이가 부산 차지하고 이제 2, 3년 안에 부산을 따라잡습니다. 지금 부산이 우리가 인구가 25만 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기회를 쫓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 그런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기도도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천만 인구는. 서울은 인구 1100만까지 갔다가 지금 930만입니다. 계속 인천만 늘어나는 것은 인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회를 갖고자 하는 거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현상이 바로 우리 인천을 미래로 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출생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암울하게 하는 지난해 24만 명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군대 가야 될 자원이 1년에 25만 명입니다. 작년에 수능시험 본 학생들이 수험생이 54만 명입니다. 어떡할 겁니까? 전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꼴찌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정부에 촉구를 했지만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천에서 과감한 저출생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작년부터 게 아이는 인천 아이도 되고 아이 모습도 되고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아이 플러스 1000원 주택, 차기 드림. 지금 들어오시다 보니 1층에 그 접수받고 있죠. 이게 1000원 주택 접수받는 겁니다. 1000원 주택. 1000원 주택 받는데 지난 목요일 금요일 했는데 이틀 동안 1000명이 넘게 몰리고 14일까지 받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히트 상품들이 지금 인천에서 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1000원 주택이 하루 1000원, 월 3만원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 도시공사장 계시지만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확보하고 매입하고 한 부분 갖고 공급하는 거예요. 인천시 예산이 놀랍게도 36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정부가 이 저출생 극복을 해서 1년에 50조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50조가 넘는 예산을. 근데 세계에서 꼴찌예요. 근데 인천은 이거 36억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다 내 7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천시 예산이 지금 15조입니다. 인천시 예산의 0.5%도 들어가지 않는데 합계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생아 수 증가율이 지난 1년 동안 2023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11.6%가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3.6% 늘어났습니다. 압도적인 출생률 1위를 하고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을 제가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대고 이거 정신 차려라 한마디로. 그리고 용산의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총력 부를 둬라. 그래서 뒀어요. 인구 대응 수석을 두고 정부에 인구 대응 부를 둬라. 정부에서 그대로 해가지고 국회 가 있어요. 지금 정부 조직법으로. 근데 국회에서 6개월 넘는 동안에 낮잠 자고 있어요. 저도 국회의원을 3번 한 사람이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감한 혁신적인 정책을 통하고 대한민국을 바꿔야만이 이 한국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자랑스러운 인천이 되고 지금
뭐 각종 보도에서도 이 천원주택은 그야말로 대히트 상품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하면서 내가 또 뭐 거기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내일 모레 제가 또 기자회견하고 발표해요. I 플러스 1억 드림, 집 드림, 차비 드림에 이제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 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완성을 합니다. 그 결혼식장, 이건 시청홀, 애틀광장 다 무료 개방시킵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게 철저하게 해서 맺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길러드리면 복잡하니까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정책 발표를 이제 순차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에 어디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인천시가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후배 공직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 정책을 주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경제 아닙니까? 경제. 지금 경제 어렵습니다. 정말 어저께도 제가 대한민국 경제학회 회장을 만나서 진단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인천은 경제 성장률 1위 도시입니다. 2년 연속 4.8% 경제 성장률이나 나머지 1.4%의 3배가 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1위 도시입니다. 도시 브랜드 평판 지수가 서울, 부산, 대구 다 제끼고 1위 도시가 인천입니다. 그리고 시정 혁신 3년 연속 대한민국 1위를 했습니다. 인천시의 시정 혁신입니다.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천시는 여기다 보시다시피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부산을 제끼고 제2의 경제도시가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 1위가 1위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제1의 행복도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시정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뭐 여기서 그 얘기는 다 드릴 수가 없고 그런 목표를 갖고 확실하게 간다.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인천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선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거 이따 정책기획관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평생을 무슨 일을 하면은 정말 제 전력 투구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고 지금 시정을 어느 정도로 안정화시키고 또 많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 대신에 중요한 건 미래로 가야 됩니다. 미래로 가기 위한 계획. 그것이 바로 글로벌 탑10 시티입니다. 이제 인천은 국내 도시하고 경쟁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세계로 가기 위한. 그래서 시민들이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희 목표가 되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시정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냐 또 저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민선 6기 때도 제가 시도지사협의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시도지사협의장을 됐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이 돼서 대통령이 의장이고 시도지사협의회 회장하고 국무총리가 공동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각부 장관과 시도지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역할이 있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뭐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방송 나가야 돼요. 신문 인터뷰 해야 되고 잡지에 나가고 이렇게 연일 바쁜데 그 목적은 대한민국이 잘 돼야 인천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만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지금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혼란이 아닌 진짜 안정되고 번영된 나라를 만드는 것 제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근본 틀을 바꿔야 돼. 두 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제도와 사람 아닙니까? 그 제도의 가장 으뜸은 헌법 아닙니까? 지금 이 87년 헌법 체제는 지금 안 맞습니다. 38년 전 얘기는 지금 전혀 안 맞습니다. 옷으로 치면 38년 전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헌을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있고 모두가 다 제 얘기에 거의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그리고 학자들 그리고 시민들도 60% 이상이 개헌에 동조를 하고 있고 저는 다른 사람은 개헌을 주장하죠. 저는 개헌안을 전문부터 부칙 조항까지 다 만들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실체가 있는 걸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방행정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관성대하고 지금 지방자치령하고 아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말만 자치지 실질적으로 아직도 똑같은 식으로 국가 보조금 나눠주는 정부, 국가 정부에서 조직 인사 통제하는 정부, 회의실 사무실은 몇 제곱미터라고 하는 정부, 이런 정부를 갖고 21세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내무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새마을운동이다, 자연보호운동이다, 국민통합운동이다 엄청난 역할을 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거기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미래로 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느냐, 미래 전략부로 바꿔야 된다. 이게 저희 생각이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국가도 잘못된 건 대개조를 해서 다시 가야 된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왜 서울은 특별시라고 그럽니까? 지구상의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무슨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례시 이게 대한민국 37%가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심수는 정책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굳게 믿고 해나가겠다 이런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제가 행정동의 여러 선보공직자님들 뵈니까 뭐 꼭 저하고 같은 저도 동호회원입니다. 같은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근데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분명한 사실은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도시.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인천이 대한민국이다. 인천이 대한민국이다. 이런 우리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그 미래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행정동의 여러 선배 국장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제 일정 때문에 갔다가 이따 오찬 때 또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축사의 말씀에서 시장님이 얼마나 인천에 진심이신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시장님의 열정 덕분에 인천이 기회의 땅으로 또 제2 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